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2월 9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강의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내리니까 되게 정신없던데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1문 1답 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요건 제가 문제 낸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기 질문 방에 꽤 이제 계속 올라오는 게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도 되나요? 1차를 해도 되나요? 2차를 시작해야 되나요? 막 하는데 여기 보면 손해사정사의 예투님이 여기 카페 링크 되어 있는 곳에 가서 1차, 2차 교재 구입하고 쭉 해서 4월에 1차 시험 가능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에. 지금부터 하면 넘치죠. 솔직히 4월에 1차는 넘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내가 전업 학생이다, 수험생이다 그러면 2달이면 된다 그랬죠. 2달이면 가능하고 수속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무슨 과목으로 하냐 하면 2차를 하시는 거예요. 2차를 어떻게 하냐, 시간이 솔직히 좀 늦긴 했어. 조금 늦긴 했는데 2차 하기에는. 근데 지금 시작을 해서 뭘 하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스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본다. 2차를 한번 기본서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쭉 보고 내년 2월달부터는 1차를 하셔야 돼요. 1차를 하셔야 돼. 만약에 작년에 뭐 1차를 공부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거면은 2월달부터 들어가야 돼요. 2월달, 3월달, 4월달 그 정도. 말씀드렸죠? 저희 시험은 2차를 합격해야 되지만 1차를 합격해야지 2차를 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4월달에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지금 2차를 하시고 한 2월달부터 1차에도 충분하세요. 이제 계속 이게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재산보험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자료도 하고 이게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재산보험은 딱 2개라 그랬죠. 딱 2개. 요거 한번 써볼까요? 딱 2개입니다. 첫 번째 뭐 후유장애고 두 번째는 실손. 이거 안 써져. 이거 실손이야 이거. 그래서 2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얘네가 40점, 4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후유장애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왜냐 나올 게 뻔해요. 계속 반복되고 개정된 게 없어요. 5년 전에 개정되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실손 같은 경우는 2년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개정된 것만 나오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개정된 것만 나오겠죠. 뭐 4세대 실손 해가지고 3대 비급여해서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그걸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유장애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지우나? 지우개. 여기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나오고 이게 지금 하나하나 나오니까 쉬운데 이게 한 개 묶여서 나오고 아니면 표가 나오고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 기본을 튼튼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내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 할 때 정확히 아셔야 된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냈잖아요. 5번까지 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장애가 나오는데 장애는 우리가 다 아는 거. 다른 부위의 장애는 어떻게 더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동일 부분이 나오고 이 동일 부분 나온 게 신경계 나오고 정신계가 나와요. 신경계 뭐 20%죠. 정신계 10%다. 그거 어떻게 되냐? 2개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빼야 되나? 그 생각하는데 신경, 정신계 한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데잖아요. 동일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13개 장애를 13개를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렸잖아요. 눈, 코, 입, 귀, 얼굴, 척추, 체간골, 요거 흉복부 장애, 그리고 상지, 하지,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나머지 정신장애 띵 할 때 신경, 정신계 해가지고 같은 데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 파생장애. 머리만 다쳤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팔이 안 움직여요 할 때 머리만 다쳤는데 이 장애랑 이 나머지 얘를 인해서 나머지 장애 합산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한다 그랬죠. 얘 장애랑 얘 하는 게 5번 문제가 그런 거예요. 4번, 5번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푼다 못 푼다? 못 풀어요.
완벽하게 푸는 사람 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장 가면 일단 심장이 떨려요. 아는 것도 몰라. 그리고 이거 써도 또 의문 이게 맞나? 그리고 시간은 촉촉촉 가요. 그죠? 1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환장하죠. 더하기 빼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바로 나오게끔 가관절 그리고 V도 나오는 게 뻔해요. 지금 제가 한 달이 나왔잖아요. 가관절 이거 나와요. 동일 부분 해가지고 큰 거. 다리가 같은 데냐 다른 데. 얘는 한 달이니까 같은 데니까 큰 거 주고. 얘는 어디 갔어? 1번부터 하면 자, 한 팔과 다리가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다른 부위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5 더하기 20은 25.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3번은 후유장애, 한시장애죠. 항상 3년, 5년을 줘요. 그리고 여기보다는 여기는 쉽잖아요. 어디서 하냐면은 정신계 12개월이잖아요. 우리 그죠? 12개월 되는 거 눈의 장애도 뭐 12개월 하고 그 기간이 안 되게끔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사고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사고 났어요. 근데 얘가 언제까지냐면 8월 달에 장애를 판정받은 거 이럴 때 눈의 장애는 1년이잖아요. 정신장애도 12개월이고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사소한 디테일한 거 나중에 그것도 이제 제가 여기 기출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크게 복잡한 거 한번 가져오고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그거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시장애는 20% 주고 파생장애는 요거 해서 주고 그죠? 동일 부분은 큰 거 주고 어디가 동일 부분인지 알고 그런 것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가셨어? 오해밀님 발음이 안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이분이 왜냐면 요게 이제 5번을 보면 전에는 제가 아니면 35% 이게 30%가 35%가 나와요. 이거를 10을 뺀 다음에 30%와 25%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에 교재는 35%를 지급하고 요게 10% 빼고 준다 그랬어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어떻게 하냐? 5번 문제 이 문제거든요. 자, 1번 문제 5번 문제 홍길동 교통사고 아래 장애를 발생했다. 지급률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쭉 했잖아요. 신경정신계 해가지고 지급률이 30%예요. 지금 30%. 근데 얘 때문에 파생장애가 하나, 둘, 셋, 넷. 얘를 다 더하면 되는데 이 중에 함정이 있겠죠. 여기서 10%, 5% 했는데 여기 교통사고 진해, 기왕장애가 있다는 거지. 얘를 빼줘야 돼요. 근데 얘를 빼줄 때 얘를 다 더해서 얘를 빼주고 그러면 10, 15, 20, 35잖아요. 35에서 10을 빼면 25잖아요. 25랑 얘랑 비교를 해서 25랑 얘를 다 더하면 25거든요. 얘 더하기 그래서 얘를 빼요. 그러면 25가 나와요. 25와 얘를 비교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얘를 구할 때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 얘네들 구할 때 여기서 얘를 더해야 되냐? 동일 부분이냐? 아니냐? 한시장애냐? 자, 문제는 이런 경우 자, 시험문도 제가 밑에 계속 논란이 된다 그랬잖아요. 고도후유장애라는 게 있어요. 고도후유장애 80% 나오면 주겠다. 80% 넘으면 주겠다. 뭐 1억, 2억을 주겠다. 이런 장애가 있는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예를 들어 70%야. 얘 10%야. 예를 들어서 10%예요. 더하면 80이죠. 근데 얘가 기존에 5%가 기항장애가 있었어. 이런 경우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시 지워보면 자, 얘 70%, 얘 10%인데 얘가 5%의 기항장애가 있는 거예요. 80%만 넘으면 1억을 줄게요. 그래서 고도 후유 장애거든요, 이게. 이랬을 때 70덕이 80이니까 80 넘으니까 1억을 준다. 그리고 기항장애 5%니까 5%를 빼겠다. 1억에 5%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80%지만 얘는 10%가 아니고 5%잖아요. 5% 빼니까 75%니까 고도 후유 장애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80% 1억 주고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간 세 가지로 갈렸는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안 나와요. 올해는 46년 23년도는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이게 나오거든요. 준다 대신에 5%를 빼고 준다 이렇게 푸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넘어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프로예요. 저처럼 프로가지고 이거는 기왕자양이 있기 때문에 빼고 70 빼기 때문에 75%다. 그래서 80% 안 돼서 안 준다. 여러분 생각을 주면 이게 오담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논점을 왜 이런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쭉쭉 적어 놓으세요. 따라가지 말고. 정답이 없는데. 학원 강사가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정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뭐냐면 실적으로 이제 감독원에서 문제를 내면 문제 내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다가 메이저에서 한번 툭 하면 다 그걸 따라해요. 근데 저도 따라할 수밖에 없죠. 왜냐 거기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험생이 다 1입니다 하는데 저만 2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런 거 실수해도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셨고 계속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자 리스토어 님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 아닌데 잘 하셨어요. 글씨도 이제 예쁘게 잘 하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보님 역시 잘 하시고 잘 하셨어요. 세건맘님도 이제 잘 하셨고 바쁘신데 이렇게 공부까지 하시니까 어휴 힘드시겠어요. 화이팅! 조혁 허달님도 이제 오랜만이 처음 들어오셨죠? 저번에 들어오셨나? 하여간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같이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쭉 해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지만 이제 주말에 이것도 올리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 댓글을 달아드릴 거고 저는 그래요. 이거를 만든 게 제가 스터디 방학 만든 게 또 제가 또 자랑하는데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거 같이 하는 느낌? 괜찮아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공부해봤잖아요. 힘들어요. 혼자 하기.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이 지금이 하면은 어떤 단계냐면 공부 재밌을 단계예요. 처음 하니까 재밌어. 그러다 조금 올라요. 중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갑자기 쫙 올라가요. 슬럼프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뭐냐면 이렇게 각각 구하면 다 구해줘. 이렇게. 근데 문제를 딱 기출문제 갖다 놓으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넘기는 사람은 저랑 같이 가는 거고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 왜를 저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짜증을 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왜 그럴까 한번 공부해볼까 파헤쳐보면 이랬구나 터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쭉 하고 저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하고 그거를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포기를 해버려 힘드니까. 근데 옆에 같이 수험생들도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래 한번 볼까? 그렇게 돼요. 진짜로. 나만 모르는 게 아니네. 나만 뒤떨어진 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 요거 아는데 얘 모르네. 내가 앞서가네. 이런 거 희열감도 느끼고 같이 공부하면 장점이 많아요. 원래는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오프라인에서 한 10분? 30명 이하로 해가지고 같이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나마 스터디방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여기 저희는 다른 학원 봐요. 이런 거 없어요. 뭐 없으니까 카톡이나 밴드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여기서 탁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수하고 뭐 잘못한 거 바로 지적질. 어디 갔어 오타. 우리 꿍깨님이 항상 오타 났어요. 막 어우 뭐 실수해서 잘못 올리면 난리 나요.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정답이 없어요. 저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뭘 실수했냐면 엊그제 동영상 촬영하다가 기출문제 풀다가 3대 비급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착한 실손하고 4세대가 좀 틀려요. 근데 큰 지장은 없어요. 면책금을 2만원 빼냐 3만원 빼냐 그건데 내가 2만원 뺀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도 실수를 했죠. 그렇죠? 바로 지적 들어왔잖아요. 저는 인정해요. 쏘리. 바로 쏘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이런 것도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없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여기 있네. 이분들이 이제 고도 후유장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는 지식을 습득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합격하러 온 거예요. 지식을 언제 하냐면 합격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것만 하고 논쟁이 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시간에 기초되는 거 하나 더 보고 암기하고 제가 하라는 거 암기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아요. 궁금할 수 있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때마다 근데 5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게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틀리면 되지. 이거 틀린다고 불합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같이 가자 그겁니다. 저를 믿고. 그래 제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요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많이 했네 오늘. 뼈대님, 조역허달님지 쭉 꿈끼 꾀깡그님 요분 열심히 하세요. 잭70님 세건만님 요분 이제 새로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데 아무나 빨리 들어오세요. 같이 공부해요. 뭐 틀리면 어때요? 같이 공부해야지. 그리고 제가 제 꿈이 뭐냐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게 꿈은 아니고 최종 목표는 아니 그냥 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대학원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이제 어느 자격 조건을 맞췄는데 드디어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 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년 23년 1학기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늦게가 없어요. 저도 40살에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40살에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합격만 하면 갈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앞날 있죠. 진로 같은 게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 넓어져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꼭 손해사정사를 안 하더라도 저처럼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합격하셔야죠. 그죠? 합격하셔야죠. 저랑 앞만 보고 가서 합격하고 그때 가서 이게 어때 저때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